백날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만 본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인생은 할 때 바뀝니다. 제 채널에는 성장, 성공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수준 높고 멋진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고 제가 추천한 책만 읽는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뭐야? 구독 취소하라는 건가? 스탑!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영상 보고 책 읽는 건 인풋입니다. 그런데 인풋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아웃풋, 즉 실천입니다. 그런데 또 마냥 실천해 라고만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웃풋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의구심을 시원하게 날려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웃풋 법칙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피라미드를 벗어나라. 불편하게 들리지만 이 세상에는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먹이사슬 바닥에 풀이 있고 그 위에 메뚜기나 토끼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개구리, 뱀이 있죠. 위로 갈수록 맹수들이 나오고 동시에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인간 사회에도 이런 피라미드는 존재합니다. 평사원 위에 대리, 그 위에 과장, 그 위에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회장 등등 조직도가 존재합니다. 조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보상은 커지지만 보상을 누리는 사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들 사이에서도 암묵적 서열이 존재하고 정상에 가까울수록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대학교 진학 경쟁, 승진 경쟁, 매출 경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피라미드 윗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큰 피라미드도 사막 위 한 점에 불과한 것처럼 피라미드 밖 세상이 존재합니다. 피라미드 바깥은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땅은 풍족한데 사람은 적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아등바등 싸우는 피라미드 안과 달리 피라미드 밖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피라미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피라미드 안 사람들은 인풋만 하지만 피라미드 바깥 사람들은 아웃풋을 합니다. 피라미드 안의 세상에서는 인풋만으로도 바빠서 아웃풋을 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코딩, 재테크, IT 기술 등 새롭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습득하다 보면 정작 아웃풋은 생각지도 못한다. 그러다 결국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피라미드 바깥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이들은 피라미드 안 사람들이 인풋을 늘리려 아등바등할 때 그들이 소비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상 만들고 책 쓰고 상품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영상 보는 사람보다 영상 만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스마트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피라미드를 벗어나려면 이처럼 소비자 측이 아닌 생산자 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웃풋입니다. 오케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알겠어. 그런데 막상 뭔가 생산하려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용하는 아웃풋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타인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 등의 결과물, 세상과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간 및 산출물. 이때 방점은 타인을 위해 세상과 연결되도록이다. 단순한 산출물 혹은 결과물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이라는 키워드가 결합했을 때 진정한 아웃풋이 성립된다. 피라미드를 벗어나게 해주는 아웃풋이란 타인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일 수도, 슬픈 감정을 달래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세상이 원하는 걸 제공해주면 됩니다. 제공 방식은 크게 4가지 MCBI가 있습니다. MCBI란 메시지, 콘텐츠, 비즈니스, 투자입니다. 2023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웃풋은 거의 예외 없이 이 4분면 중 하나에 속합니다. 먼저 메시지란 우리 마음속 꿈틀거리는 감정, 지혜를 세상에 던지는 걸 뜻합니다.
종교, 정치 생각하면 됩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성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정치인들은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때로는 강연 등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메시지는 콘텐츠, 비즈니스, 투자 등 다른 사분면과 결합됐을 때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입니다. 메시지를 영상, 책, 음악, 춤, 운동 등 다른 형태로 바꿔내는 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즐거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이죠. 메시지와 콘텐츠의 차이는 메시지는 추상적 개념이라 직접적으로 소비하기 어렵지만 콘텐츠는 메시지를 글, 영상 등 누구나 소비 가능한 형태로 바꿔낸 것이라는 겁니다. 콘텐츠는 소셜미디어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바로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란 누군가의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비즈니스와 메시지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등산용품 업체였던 파타고니아는 환경오염을 막자는 메시지를 던지며 가격이 비싸도 지구를 위해 사야만 할 것 같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누구나 세상의 모든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사업화한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처럼 메시지는 콘텐츠가 될 수도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만 있다면 때에 따라 콘텐츠로 풀 수도 사업으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투자입니다. 투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 비즈니스를 직접 하기 마땅치 않다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결국 MCBI 사분면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메시지를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재능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콘텐츠가 되고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즈니스가 되고 내가 가진 돈이나 자산을 빌려주면 투자가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제공하는 형태만 다를 뿐이다.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 피라미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네 가지 방법이 2023년 통하는 돈 버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나요? 그 메시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콘텐츠인가요? 사업인가요? 투자인가요? 여기까지 아웃풋이란 무엇이고 어떤 아웃풋을 던져야 하는지 등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북토크가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피라미드 안에서 MCBI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방법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체성을 정해라. 앞서 소개한 MCBI는 구체적인 일의 형태입니다. 다만 일의 형태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MCBI는 정체성을 풀어낼 방법론일 뿐이니까요. 정체성을 정하는 좋은 방법은 자기소개를 써보는 겁니다. 보통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직장, 나이,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등을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남들이 구분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잣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엄마,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닌 내가 주인공인가? 타인을 위한 동사가 들어가는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가? 내가 제공하는 도움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기소개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이는가? 내 앞날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 내게 따로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자인 램군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푸릉 램군을 운영하는 램군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와주다라는 타인을 위한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자산 증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유튜브라는 단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자기소개란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타인과 세상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북토크의 자기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북토크를 운영하는 북토크입니다.
저는 성공을 꿈꾸는 이들을 돕는 책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돕다, 전하다라는 구체적, 타인지향적 동사가 들어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음이 드러나는 소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자기소개 조건들에 맞게 만들어가고 싶은 정체성을 심플하게 적어보세요. 정체성 없는 아웃풋은 사방군데 총알을 난사하는 셈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해야 목표를 정확히 겨눌 수 있습니다. 둘째, 딱 한 사람을 사로잡아라. 정체성을 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딱 한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돕는다는 가정하에 메시지, 콘텐츠, 비즈니스, 투자를 전개하는 겁니다. 가령 유튜버가 되고 싶은 30대 가장을 상상해 봅시다. 가정이 있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을 상담해주면 메시지, 이들을 위해 누구나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영상을 만들면 콘텐츠,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MCBI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딱 한 사람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타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자 램군님은 부동산 블로그를 시작할 때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는 친동생에게 글을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정말 궁금해할 점들에 대해 글을 썼죠. 가령 2023년 1월 분양단지 리스트에 관한 글을 써도 그냥 리스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부알못 동생이 궁금해할 만한 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중 어느 단지에 청약을 넣어야 할지 등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면 그 대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최대한 뾰족하게 타깃층을 모으고 그 이후 점점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타깃을 뾰족하게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을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겁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일을 나눠보면 커트, 스타일링, 셀프 스타일링, 교육, 미용실 운영, 마케팅, 미용용품 납품 등 디테일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나눠보면 분명 각 항목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프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남성 고객이 있을 거고, 마케팅이나 미용용품 구매를 힘들어하는 미용실 원장님이 있겠죠. 그럼 이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에 남자 가르마 펌, 셀프 드라이 하는 법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미용 분야 전문 마케팅 대행업체, 용품 납품 대행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딱 한 사람을 가정하면 잠재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로 도와라. 딱 한 사람을 정했다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돈 벌기 바쁜데 무슨 무료냐 싶으신가요? 무료로 도와주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램군님의 경우 무료로 블로그에 부동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그러다 블로그 독자 대상으로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글을 올렸고, 이 글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매번 비슷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을 못 받은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유료 강의로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현재 푸릉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까지 이어졌죠. 역행자 저자 자청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별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족 시 전액 환불 조건을 걸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고 입소문을 냅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 상담 대기 기간이 생기니 가격을 올려도 완판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자청님 계좌에만 억 단위를 꽂아주는 아트라상이라는 사업이 탄생한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료로 해야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돈 벌 구석이 생깁니다.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모이면 광고를 붙일 수 있고, 부동산 블로그에 사람이 모이면 부동산 강의를 열 수 있듯이 말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한 사람을 무료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로 돕기 시작하고 사람이 모이면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먼저고 수익화는 그 다음입니다. 정체성을 정하고 딱 한 사람을 무료로 도와주며 사람을 모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평범한 사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웃풋 법칙입니다. 피라미드 안 사람들은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 경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도 남을 돈, 자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바깥에 말이죠. 피라미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합니다.
피라미드 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며 사업체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며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밖으로 나가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소비자 측에서 생산자 측으로 걸어서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백날 유튜브에서 자기개발 영상만 본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인생은 아웃풋을 할 때 바뀝니다. 인풋은 아웃풋을 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체성으로 바꾸세요. 정체성이 명확해야 목표를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기초에 내가 도와줄 딱 한 사람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고객층을 뾰족하게 설정하고 무료로 도와주세요.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거고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돈 벌 구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웃풋 법칙은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어디 좋은 책, 강의 없나 살피며 시간 낭비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아웃풋을 통해 피라미드를 벗어나 성공을 이루고 싶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